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시장이 올해보다 나쁠까 이거고, 한국 시장이 좀 특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그냥 주식 그냥 사서 묻어두면 돼, 이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안 통해요. 한국 시장에서는요 참 희한한 게 전해 수익률이 안 좋을수록 다음 해가 좋아요. 그런가요? 되게 왜냐면 아.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 중에 요즘에 좀 제가 보고 있는 게, 저희 자이언트 채널에 다시 한번 소중한 게스트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올해 상당히 증시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한 해였는데, 이제 올해 한 해가 좀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염승환 이베스트 이사님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약간 증시의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좋아지기를 좀 희망했지만, 네, 그런 거는 없이 한 해가 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올해보다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사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올해보다는 2022년보다는 23년이 더 좋은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조건 좋아야죠. 올해보다 안 좋으면 안 되죠? 올해보다 안 좋으면 안 되고요. 네.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이게 짧잖아요, 기간이. 근데 이제 미국 S&P 500 지수를 보니까 올해 이제 아직은 안 끝났지만 올해가 다 끝난 건 아닌데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더라고요, S&P 500 지수가. 네. 근데 이 정도 빠진 게 역대 S&P 500 지수가 그동안 움직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4번밖에 없대요. 4번이요? 예, 이보다 수익률이 네. 더 안 좋은 게. 그럼 막 대공황 뭐 이럴 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70년대라든가. 그럴 때도 있었고, 또 거기 이제 비견해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올해 증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20% 빠진 경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지수가 한 해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22% 정도 빠졌으니까 한국은 더 빠졌는데, 보통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률이 큰 해에는 보통 다음 해에 거의 다 올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건 옛날 얘기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내년이라고 해서 뭐 좋아질 게 뭐가 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봐도 이 직전 해가 너무 안 좋았으면 다음 해에는 이제 반발 매수 아니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갔던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올해 증시를 괴롭혔던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가장 컸던 게 사실은 3고죠,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쵸. 이 세 개잖아요.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컸는데, 아시겠지만 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예전보다는 이제 내년에도 과거보다는 평균보다 높겠죠, 당연히. 높겠지만 올해만큼은 높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가도 약간씩 꺾이고 그죠.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 이미 환율은 1200 지금 6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금리는 물론 이제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올리겠죠, 연준이. 근데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올리고 나선 일단 이제 거의 끝나는 걸로. 지금 금리 동결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올해보다는 이 금리도 레벨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3고는 이제 올해만큼은 아닐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럼 적어도 내년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측면으로만 봐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근데 내년에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주식시장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건 시장이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빠져요, 항상.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고 빠지는데, 보통 경기 침체기에 주식시장이 한 25%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빠진 거죠, 사실은. 약간 바닥 지점까지 왔네요. 네, 우리나라가 올해 최저점이 2100 초반인데, 거기가 27%가 8% 하락한 지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반영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이미 주식시장은 한 차례 급락을 통해서 선반영을 했다. 그래서 실제 내년에 침체가 와도요, 뭐 내년에 침체가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나 경제 흐름을 보면 침체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지금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시장이 올해보다 나쁠까, 이거고, 또 한 가지가요, 요게 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데, 내년엔 드디어 중국이 컴백을 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동안 이제 지우개처럼 없었어요, 사실은.
중국의 존재감도 없고 중국은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됐죠. 네. 뭐 제로 코로나 하면서. 우리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신문 기사 보고. 야,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저걸 막는다고 될 문제인가? 우리 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랬죠, 항상. 예. 근데 이제 드디어 풀어버렸어요. 시행착오를 남들이 1년 전에 겪은 걸 네. 이제 겪고 있죠, 중국.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또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어쨌든 이제 오픈을 했고, 내년 중국 경제 1순위 목표는 소비 부양입니다. 그건 뭐예요? 중국이 살아나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알죠. 그렇죠. 우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뭐 내년에 얼마 올라간다 이걸 떠나서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은 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지면서 올해 연말을 좀 네.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중국이 요즘 뭐 제로 코로나 이제 안 한다고 뭐 여러 가지도 풀리고 뭐 해외 입국자도 격리 이제 안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좀 어느 업종이나 기업을 중점적으로 봐야 이 내년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요, 네.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미국은 그동안 안 그랬잖아요. 미국도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기업을 계속 좀 비싸더라도 사면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사실 미국은 네,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네. 시장을 장악하면서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올라? 근데 진짜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죠. 예, 네. 그게 또 통했던 시장이고, 왜냐면 미국 기업들은 브랜드력이 뛰어나고, 음,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성장하고 유지가 잘 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중간재 기업이 아니고 어디 납품하거나 이런 중간재보다는 우리 한국은 사실은 브랜드 회사보다는 뭐 배터리나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중간재죠. 그렇죠. 예,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전방 산업이 꺾여버리면 되게 안 좋은데 뭐 애플, 코카콜라 뭐 할 것도 테슬라도 자기네가 네. 브랜드가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데 한국은 그러질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이 장기 투자가 되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뭔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잘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중국이 딱 나타나요. 중국이 맞아요. 똑같이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더 싸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인을 받아요. 아. 경쟁자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애플을 대체할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죠. 구글도 없고. 근데 우리 한국의 LG엔솔을 대체할 기업은 있어요, 분명히. CATL이 있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반도체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없으니까 그 오랫동안 이 혹독한 세월을 견디며 성장한 건데 어쨌든 현대차만 봐도 현대차 중국에 점유율이 없어요. 중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하이 모터스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장기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드리냐면 한국 주식시장이 좀 특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그냥 주식 그냥 사서 묻어두면 돼. 이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 안 통해요. 그거 약간 미국에서 네. 그 스파이 같은 걸 이렇게 적립식으로 맞아요. 사가지고 그게 꾸준히 잘 가나? 맞았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시대가 잘 맞았던 것 뿐이지, 영원하진 또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더더욱 좀 이게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좀 특징에 맞게 좀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요, 참 희한한 게 전해 수익률이 안 좋을수록 다음 해가 좋아요. 그런가요? 되게 왜냐면 사이클 타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업종이 딱 하나 네. 있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2년 전에도 좋았는데 네, 네. 작년에도 좋았고 그렇죠. 올해도 좋았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독보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미국에서도 이제 시장이 열렸고 하니까. 그래서 배터리는 좀 예외인데 대부분 한번 섹터들 보세요. 그 2021년도에 네. 그 여름까지 제일 좋았던 섹터가 조선 철강이었거든요. 피크아웃 찍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네. 자, 자동차 보세요. 좋았죠. 네, 좋았죠. 올해 갑자기 가을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망했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아시지만 네, 작년 1월에 너무 좋았는데 네. 사이클 타니까 그냥 네. 급격히 무너지고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한국에. 근데 그런 기업들은 특징이 뭐냐면 좋을 때 사면 안 돼요. 장밋빛 전망. 야, 내년에 반도체 너무 좋을 거야.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야, 반도체 내년에도 좋을까?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딱 그 분위기죠. 딱 분위기.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이 안 좋은 업종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걸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해 수익률이 안 좋은 업종을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한번 이 여러 업종이 있죠, 사실. 대표적으로 올해 최악 업종이 뭐죠? 건설. 진짜 최악이죠. 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진짜 안 좋죠. 망한다는 얘기도 예. 많이 그 다음 반도체 안 좋잖아요. 사실 올해 안 좋았고.
여러 업체들이 올해 또 안 좋았던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중국 소비주인데 근데 거긴 최근에 중국 때문에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럼 안 좋은 업종 중에서 자 고민을 해봐야 될 건요. 내년에 그럼 뭐가 좋아질까? 그 포인트를 잡아내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안 하면 되고 네, 네. 내년에 그래도 이 정도 흐름에서는 좀 좋아진 사이클 나오지 않을까? 어렴풋이라도. 왜냐면 그 기업들이 일단 주가가 싸요. 크게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아이디어가 맞췄을 때는 큰 수익이 나요, 진짜. 근데 이미 올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고 성과 좋은데 이 기업들은요 계속 푸시를 받아요. 야, 올해 이만큼 좋았어. 예를 들면 2차전지가 좋았잖아요. 네. 야, 그럼 내년에 더 좋을 걸 갖고 와봐. 이거예요. 계속 네. 숙제를 내요. 그건 뭐냐면 IRA 법안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이상이 뭘 갖고 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주가가 올해 고점을 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에 맞는 거는 저는 좀 올해 안 좋았던 것 중에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워낙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반도체도 내년엔 좋아질 거예요. 내년 하반기부터 좋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데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 중에 요즘에 좀 제가 보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있다 생각하면 네. 야 좋을 게 뭐가 있지? LG 디스플레이 중국에서 꽤 싼 게 많이 나온다는데. 아니 LG 디스플레이는 얼마 전에 구조조정까지 한다고 예, 좋은 뉴스 하나도 없고 막 네. 적자에다가 그렇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디스플레이 업종에 많은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도 네. 있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LCD는 안 돼요. LCD가 사이클을 탈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어차피 LCD는 사양 산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LCD를 하자는 게 아니라 OLED인데 OLED도 올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TV 안 팔리죠. 스마트폰 안 팔리죠. 애플 아이폰마저도 기대했는데 맞아요. 중국에 셧다운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이제 올해 OLED 농산 그냥 망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년에도 나쁠까를 고민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내년에 보세요. OLED 하나도 기대를 안 하는데 자 내년에 기대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XR 기기가 나옵니다. 애플에. 그게 드디어 내년인가요? 내년에 나온다고는 아. 했는데 물론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계속 미뤄졌으니까. 근데 삼성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삼성이 그 XR 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OLED가 있어요. 아주 작은 OLED인데 그거 시험 투자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약간 파일럿 투자라고 하는데 시험 생산을 해보는 거죠. 그 뭐냐면 삼성이 이제 이쪽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는 이제 뭔가 그 테스트 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 만약에 내년에 예상대로 애플이 그걸 내놓는다면 XR 기기 애플이 내놓으면 좀 다르잖아요. 그럼 XR 기기는 어떤 이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OLED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그렇죠. 실패를 해도 잃을 것도 없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애플이 히트를 쳐주면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는 없지만 적어도 플러스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적어도 내년엔 올해보다는 아이폰이든 중국은 살아나요. 어찌됐건. 그렇죠. 그죠? 네. 적어도 올해보단 좋아요. 네, 이걸 올해 워낙 기본 베이스로 좋았으니까. 깔고 가요. 네. 그래서 그럼 중국 스마트폰도 올해보단 잘 팔리겠죠. 올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근데 중국이 적어도 내년에 셧다운 풀어주니까 지금 거기다가 아이폰 15가 14만큼의 그런 생산 부족은 이제 안 나오겠죠. 그리고 애플도 지금 최근에 인도 쪽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공급망도. 그러면 적어도 아이폰 15는 14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게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고 또 한 가지가요. 이건 24년도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패드나 이런 노트북 보면 그 요즘에 보면 대부분이 그 LCD잖아요, 아직은. 네, 아직 기본 베이스가. 근데 애플 아이패드에 이제 24년부터 OLED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는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OLED가 3개 정도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근데 고급 모델에만 네, 들어가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이패드가 1년에 한 5천만 대 팔린대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한 3분의 1, 4분의 1 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건 하나만 팔려도 OLED 3개예요. 그렇죠. 네.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만들기 만들기 힘들고 그래서 주저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쪽에도 탑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OLED 사이즈가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없는 시장이 또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OLED를 내가 투자했을 때 이제 잃을 건 없는 상태, 크게 잃을 건 없는데 내년 뭐 1분기인지 2분기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적어도 내년 하반기엔 왜냐면 24년도에 나오면 내년 하반기엔 이거 설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뉴스가 맞아요. 나오겠죠. 네. 그러면 내년에 OLED에서 기대할 것들이 최소한 3개는 있으니까.
이러면 지금 이렇게 관심 네. 없을 때 이런 걸 투자해야지. 그냥 남들 다 하는 이미 올라간 거를 야 좋다고 막 여기저기 기사 나오고 면세점 뭐 이런 거 네. 항공주 이미 뭐 올라간 이렇게. 거 해봐야 결국 우리는 뒷북만 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또 물려요. 네. 또 물리고 또 다른 거 좋은 거 또 쫓아가고. 네. 그래서 하나의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하실 때 저는 꼭 좀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한번 그래서 내년에 디스플레이가 실패할 수 있더라도 여기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그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결국 디스플레이 업종은 내년에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있다. 네, 있는 그런데 거죠. 올해 워낙 수익률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그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매력적이다. 다만 이제 네. 제가 그 OLED 업종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좀 여러분이 한 단계만 더 나가시면 좋은 게 OLED도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핵심 기업이 뭔지. 그래서 OLED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옛날처럼 대규모 투자는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소재 업체 있죠. 음. OLED 거기 들어간 핵심 소재들. 네. 그런 회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소재 기업. 저도 사실 OLED 소재 기업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